지금처럼 또 미국의 금리가 높은 시점이 없었잖아요. 최근 맞습니다. 중에 가장 높으니까 맞- 지금 들어가면 또 홈런 치는 느낌으로 기다려보고 기대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KB스타의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B스타 ETF 마케팅실 육동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촬영에 이어서 같은 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도 안 지쳐 보이시네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한라산을 갔다 왔어요. 갑자기요? 네. 네네. 지지난주죠. 네. 한라산 정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100편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대표는 제가 힘들어서. 그럼 오늘 본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소개해 주실 ETF 어떤 ETF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입니다. 30년이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ETF가 1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장기 중에서도 초장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죠? 네. 계속 늘어나요. 예. 원래는 이제 짧은 ETF, 채권 ETF를 투자하시다가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그 미국 국채 30년 국채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 미국 재무부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재무부 채권이라 불리우길 원한대요. 오. 발행 주체가 미국의 재무부이고 네.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다 트레저리, 본드, 빌, 노트처럼 앞에 트레저리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1977년에 발행한 30년 만기 채권의 예시입니다. 재무부 장관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미국 1900년 초반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던 네네. 그러한 위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30년, 1977년에 발행한 채권인데 이때 금리가 7.6%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말도 높죠? 안 되게 높은데요? 예, 요즘 금리 고금리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7%가 넘는 채권,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연 7%를 준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와, 이때 대출 받았으면 큰일 났겠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쓸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아니, 이때 예? 대출을 투자를 배워야지. 지금 투자 생각을 해야지. 너무 아찔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로 된 채권을 봤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고채가 만기에 따라서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30년 이상도 있어요. 최대 몇 년이에요 그럼? 50년물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0년물은 없지만 제가 지금 50년물을 사면 네. 77에 네. 받는 거잖아요 만기를. 저는 살아있을까요? 사실 10년 만기 채권이 제일 많이 거래가 돼요. 대표적인 미국의 트레저리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년물도 사실은 보험사나 이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30년 국채 ETF를 저희가 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희가 작년 말에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시중에 하나 내놨습니다. 그 들어보신 적 상품과 있어요? 이 상품의 차이가 네.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게 나왔겠죠?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죠. 상품명을 정확히 읽어드리면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합성 H라는 상품을 내놨어요. 했지. 저희 지난번 세상에 나쁜 ETF는 없다 할 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월배당 해달라 맞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ETF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월배당 했죠. 바꿨습니다. 했죠. 네, 월배당으로 바꿨고 그 월배당을 미국 30년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로 쿠폰으로 이제 월배당을 대부분 드리게 되는데 투자자분들의 소리도 귀 기울이는 그러한 ETF 회사로서 네. 이번에 나온 거는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하고 엔화 노출 혹은 H 이 부분이 없어요. 다릅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바로 내가 투자하는 통화, 네. 무슨 돈으로 투자하느냐, 어떠한 통화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혹은 해지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 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가 있는 30년 국채를 샀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국고채 10년처럼 일정적으로 롤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채권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운용 전략이 들어간 ETF다. 그래서 액티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예요. 네, 쓸 수는 상당히 액티브하네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30년 국채 가격 변동분과 원과 달러 간의 가격 변동분, 이 두 가지가 이 채권 ETF에 투자했을 때 성과를 기인하는 요인이다.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졌죠? 네. 예, 복잡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자산을 사기 위해서 1달러가 1,000원일 때 1,000원을 내고 1달러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샀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대로 1달러예요. 네.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나 안 되겠다, 1달러를 다시 찾아야지. 그러면서 1달러에 다시 그대로 팔고 그거를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려고 보니까 1,300원인 거예요. 환율 1달러. 차이가. 그렇죠. 300원 벌었네? 그렇죠. 근데 정작 내가 투자한 자산은 1,000원이네요. 하나도 오르지 않았죠. 1달러 계속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난 수익률이 30%가 된 거죠. 네. 이런 것처럼 투자한 자산 자체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지라는 걸 합니다. 근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해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문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해지를 하지 않는 ETF도 출시를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미국 국채 30년 액티브로 네. 해지 안 한 상품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상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액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 30년 국채를 사고 있겠죠. 네. 그리고 마치 국고채 10년 지난 시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새롭게 발행한 30년 국채를 갈아타고 이걸 계속 갈아타겠죠. 그게 이제 다 모든 운용의 모든 역할이긴 한데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현재 시장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죠. 이미 사는 건. 그렇죠. 그러한 투자 전략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극대화할 수 있게 미국 국채 30년을 들어온 자산의 100만큼 사면 딱 움직이는 그만큼 움직일 텐데 그거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이 아니라 130%를 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게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US 트레저리 본드를 일부 채권을 실제 채권들을 사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30년 국채를 추종하는 ETF TLT라고 하는 티커 TLT라는 1배 추종 ETF를 10% 삽니다. 네. 그리고 UBT나 TMF처럼 이것도 다 티커인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1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에 추종하는 ETF들을 조금씩 더 편입을 해서 한마디로 미국 국채 30년 가격 변동의 노출도, 노출도가 100이 아니라 130. 그렇죠. 1.3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30년 국채 ETF의 평균적인 두레이션들은 16년, 17년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상품 자체는 30%를 더 들고 있게 되니까 네. 채권을 듀레이션이 더 길어지고 듀레이션이 길면 방망이를 더 길게 잡은 거죠. 네. 그러면 투자 전략 세운 대로 금리가 빠져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과의 변동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빠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높은 금리 상황이 유지가 될 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커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게 되면 손실도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원래 금리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하락을 기대하고 봤을 때에는 100%의 익스포저보다는 130%를 갖고 있는 현재 KB스타 미국 국채 30년 ETF가 액티브 ETF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또 미국의 금리가 높은 시점이 네, 사실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중에 가장 높으니까 맞아요. 지금 들어가면 또 홈런 치는 느낌으로 기다려보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 것 그럼요. 같아요. 늘 홈런 타자는 3점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잃지 않는 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100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 국채 장기채에 투자하는 자산의 배분을 30%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에서 30을 띄어서 이 1배를 추종하는 100%를 추종하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전체 금액이 100에서 30이 아니라 100에서 뭐 25만큼만 투자를 해도 30만큼 투자한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100을 몰빵했는데 130% 와 이게 아니라 일부 내 자산을 다른 데에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아주 금리가 높은 단기 채권 ETF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해주신 말씀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사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몰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참 슬픈 예시들이지만 그 코인 몰빵에 나쁜 예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요. 그 자산 분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KB스타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국채부터 미국채까지 씹고 뜯고 네. 맛보고 즐긴 2주였습니다. 채권 ETF들 사실은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희가 또 두 가지 상품이 나오고 그러한 ETF 두 종을 말씀을 드리게 돼서 되게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시간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거리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쿠폰이라는 명칭을 써요. 네, 우리 쿠폰 들어보셨죠? 네. 왜 근데 쿠폰이라고? 약간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돈 빌려는데 뭔 서비스를 받아요? 서비스 기분 좋으니까요. 옛날에는 채권 이렇게 있으면, 채권 아까 발행 증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끝에 마치 저희 배달음식 시키면 쿠폰 붙듯이 네. 이렇게 쿠폰이 붙어 있었어요. 그 드르륵. 그렇죠. 점선으로 이렇게 돼서 잘 네네. 뜯기 편하게. 그래서 그걸 뜯어서 가서 나 이자 주십시오 하면은 이자를 주는. 6개월에 한 번씩. 네. 직접 그래서 가서. 쿠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진짜 새로운 사실이에요. 재밌죠? 네. 예.